집의 가치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위치입니다. 위치가 좋으면 집값이 비싸다는 얘긴데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일까요? 답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곳이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동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곳, 즉 목적지의 분포입니다. 목적지가 내 집 근처의 분포에 있다면 그게 좋은 위치인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둘 중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특히 전철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전철역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강남의 전철역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전철역과 집값의 관계를 회귀 분석해 보았습니다. 회귀 분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값은 전철역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전철역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회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그 비례의 정도입니다.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얼마나 떨어질지일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통계 방법이 회귀 분석입니다. 집값과 전철역까지의 거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전철역까지의 거리 변화에 따르는 집값의 변화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자신 있게 집을 사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자세한 것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집값을 알고 싶은데 그게 전철역까지의 거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회귀 분석을 이용하면 전철역까지의 거리 변화에 따른 집값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거리에 따른 집값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집값이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400m를 기준으로 전후가 다릅니다. 이 400m는 직선거리이니 보행거리로 환산하면 600m 정도가 됩니다. 600m라면 천천히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거리를 기준으로 집값 떨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분 거리 이내에서는 급격하게, 그 너머에서는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10분 거리 이내에서는 전철역까지의 거리를 더 민감하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뜻이고, 반면 10분이 넘어가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그림은 강북 지역의 전철 분포도입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이런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이고 강남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보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강남에 비해 완만하다는 점, 또 하나는 강남에서 보이는 그런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남에서는 10분을 경계로 다른 하락도를 보였었지요. 사실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떨어지냐이지요. 회귀 분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34평형을 기준으로 강남에서는 전철역에서 100m 멀어질 때마다 1억 원씩 떨어집니다. 반면 강북에서는 2,600만 원씩 떨어집니다. 강남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전철역까지의 거리에 더 민감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지의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지 중에서 중요한 것을 꼽자면 직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직장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택가격과 해당 주택에서 전철로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한국 1000대 기업의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이 회귀 분석에서 1000대 기업이 100개 증가할 때마다 주택가격은 평방미터당 34만 원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전철역까지의 거리와 1000대 기업 수 중 어느 것이 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이것은 회귀 분석의 베타값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타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회귀식에서 전철역까지의 거리는 베타값이 0.3, 1000대 기업의 수는 0.6입니다. 이것을 통해 1000대 기업 수가 전철역 거리보다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대 기업 이외에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만한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원이 있는가? 인근에 공장들이 있는가? 이런 요인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있으면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공장이 있으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 결과는 우리의 통상적인 기대와 다릅니다. 공원은 주택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공장이 있으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집값이 저평가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택 인근에 공장이 분포한다고 해도 주택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 위에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 상의 종상향을 기대할 수 있기에 그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